부모와 자녀 간의 계층 이동에 대한 그림을 정리할 때, 물론 부모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상단에 있고 자녀는 왼쪽에 있어야 되죠, 표에서. 그렇게 됐을 경우 상중하해서 AFK, 즉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은 부모, 자녀 세대 계층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대물림 또는 세습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EIJ, 이 부분은 부모 세대보다는 자녀 세대가 더 높죠. 그렇죠? 그래서 계층의 상승 이동, 세대 간 상승 이동입니다. 그 다음 BCG의 경우는 부모 세대보다는 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대 간 하강 이동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잘 기억해 놔야 되죠. 거의 뭐 수학에서 공식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공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제를 풀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2024학년도 수능 10번 문제.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A, B, C 중에 어느 것이 상중하인지를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C에서 A로의 이동은 하강 이동이고 C에서 B로 이동은 상승 이동. 그럼 C가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C는 분명히 중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B는 상, A는 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점들을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굴도 마찬가지 같이 정리해 놓고 1번 완전 평등한 계층 구조를 이뤘다. 자, 똑같이 비율이 6입니다. 그러면 33.3, 33.3, 33.3%죠. 비율이 똑같으면 완전 평등한 계층 구조인가요? 아닙니다. 비율만 똑같을 뿐이지 계층은 각기 상층, 중층, 하층 다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비율이 똑같다고 평등한 사회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완전 평등한 계층 구조라고 한다면 상중하의 구분 자체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 완전 평등한 계층 구조다라는 거. 그래서 틀렸죠. 2번 얼굴의 자녀 세대에서 중층인 사람, 얼굴의 자녀 세대에서 중층인 사람의 수는, 얼굴이죠. 얼굴의 자녀 세대에서 중층인 사람 수는 갑국의 부모 세대에서 상층인 사람의 수 했을 때 4대4 똑같습니다. 그렇죠? 3번 얼굴과 달리 부모 세대 계층에서 세대 간 하강 이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중층에서 3만큼 하강 이동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얼굴도 마찬가지로 6만큼 하강 이동이 발생했죠. 그런데 틀렸습니다. 4번 갑국은 개방적 계층 구조, 얼굴은 폐쇄적 계층 구조. 즉 개방적 폐쇄적 계층 구조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비율의 변화가 생기면 일단 개방적 계층 구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와 자녀 간의 계층 구성 비율이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폐쇄적 계층 구조인가요? 아닙니다. 단정할 수 없죠.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똑똑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요. 5번 부모 세대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 4, 5, 9 피라미드형, 얼굴의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 6, 4, 6, 6, 4, 10 맞죠? 그죠? 그래서 5번이 정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관점에 대한 문제, 이 문제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였다고 볼 수 있는데 정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정리가 빨리 잘 안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런데 2점으로 배정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의아한 그런 경우입니다. 정답률도 그렇게 높지 않았죠. A는 만약에 A를 기능론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A는 직업 유형 간 사회적 중요도 차이가 있는가, 이러면 첫 번째 질문은 답이 틀렸고, 세 번째 질문 A는 차등 분배가 갖는 사회적 순기능을 강조하는가, 여기도 틀렸습니다. B는 사회 불평등을 불가피한 현상을 보는가, B가 기능론 갈등론이 되니까 아니요라고 답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연히 2점이 되려면 여기도 맞는, 그러면 여기도 맞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B는
사회불평등 불가피한 현상을 보는가? A는 차등 분배가 사회적 순기능을 강조하는가? A가 기능론이니까 예 해서 2점을 넘어서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A가 기능론이 아니다. 즉 갈등론이다 라는 걸 빨리 적어야 됩니다. 그렇죠? 메모가 돼야 되죠. 이래야만 쉽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A가 갈등론이라고 했을 때 A는 직업 유형과 사회적 중요성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니죠? A는 차등 분배가 사회적 순기능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B는 사회 불평등을 불가피한 현상을 보는 거 기능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예라고 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점. 얘도 틀렸죠? 그래서 얘도 틀리게 되고 그러면 얘도 틀리게 됩니다. 얘가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얘가 들어가야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는 얘가 들어가야만 틀린 답이 된다까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 개인의 기속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는구나. 간과하는가 이러면 기능론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가에 만약에 이 기능론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로 들어가야죠. 그죠? 그래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는 있는데 틀린 답이 되니까 맞는 내용이 되죠. 니언은 아까 정리했듯이 예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틀린 답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 균등분배가 인재 적재적소 배치의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본다. 이건 기능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그러면 기능론에 대한 설명을 예라고 했을 때 B을이 맞아버렸죠. 그래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리얼. 희소가치 분배 기준은 대다수의 구성원이 합의한 것이다. 기능론에 대한 거죠. 그러면 기능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맞는 그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좀 정리가 빨리 되어야만 이 부분에 대한 기능론인지 갈등론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빨리 되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기능론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